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시장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연휴를 보내고 온 미국 증시 차익 실현 압박 속에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10월 신규주택 판매가 좀 예상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우리 증시는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예, 미증시 관망세로 마감, 우리 시장 바닥 다지는 중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증시가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이 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상승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개별 이슈 상태라고 좀 볼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여태까지 좀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상장주 테마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일도 일부 반도체 업종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테마들이 그렇게 좀 많이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좀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강세를 좀 보였었던 종목들, 에코프로, 머티, 이 종목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오히려 그쪽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몰리는 모습,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오늘 큰 조정은 아닙니다만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또 로봇 관련주들로 좀 옮겨지는 모습,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데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시장 자체를 딱히 어떤 이슈에 의해서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자금 흘러가는 대로 이 종목에 이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이유가 호재가 없더라도 이렇게 좀 자금이 들어오니까 상승했다, 이렇게만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지수 상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딱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실 텐데요. 일단 우리 시장 지난 월초 부분에서 공매도 제한 때문에 급등했었던 요 자리,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 요 구간을 일단 잘 지지하면서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2,600선 자리를 가기 위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시장은 횡보 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하락세도 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밀렸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바닥을 좀 확인한 자리가 2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3번 정도 바닥을 더 확인해 준다면 오히려 더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하방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뚫어준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내년 초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오늘 0.5% 정도 상승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간만에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물론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도 좀 바로 나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바닥권을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선 자리를 일단 언제 돌파해 주는지가 관건인데, 일단 뭐 역시나 좀 상승 모멘텀은 딱히 없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지금 호재로 볼 만한 내용들도 없고, 뭐 리튬 가격도 계속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연이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몇몇 종목들이 좀 올라와 주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큰 흐름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아직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와중에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한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좀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도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급등한 종목들, 장대 양봉이 좀 나온 종목들은 일단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 관심 종목 정도로만 좀 체크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다음 날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거나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가 나와줬을 때 그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상승에 쓴 그 이슈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는 건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수 자체가 뭐 급등락을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하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정보들 제가 또 노란 쪽에서 계속 올려 좀 드리고 있고 뭐 이슈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제가 계속 체크해서 바로바로 좀 올려 드리긴 하는데 오히려 좀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상승을 좀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제가 계속 좀 체크해서 노란 쪽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장중에 대응되시는 분들은 뉴스 보시면서, 좀 종목도 공략을 해보시고,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가는 종목들도 공략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 쪽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을 길게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당장의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이탈 자금들이 2차 전지주들과 로봇 관련주로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분석하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 2주가량의 횡보가 지난 이후에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나올지도 저희와 함께 진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에코프로 머티가 살짝 오늘 밀리면서 이 이탈 자금들이 다른 2차 전지주들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대표적인 2차 전지주들 앞으로의 흐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자금의 해석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머티에서 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별다른 호재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고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간 만큼 또 에코프로 다른 계열사들은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신 상승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중에 한 4% 이상 또 올라갔었던 에코프로가 지금 한 2% 정도로 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예, 지금은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딱히 없고,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금양도, 지금 MSCI 편입되고 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드는데, 일단, 예, 좋은 호재 내용이 좀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100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탄산리튬,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런 소재 관련해서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당분간의 좀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을 좀 계속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좀 내용이 있어야지만 좀 그래도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양봉이 하나 좀 출현했다는 거는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만 원부터 한 60만 원대 구간 그 정도까지는 또 강한 지지 구간이라서 이런 자리를 계속 지지해 준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오늘 양봉의 의미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작년 기준이 아니고 올해 5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번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구간을 한번 지지해줬던 구간이 있어요. 이런 자리를 지지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이런 자리들에서 급등을 좀 한번 해줬습니다. 한번 상승한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좀 그때와 좀 다르죠.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지지 구간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들이 좀 길면 한 달 이상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빠르게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11월 달 이제 거의 다 끝났고 12월 정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60일선 자리와 20일선 자리가 만나는 시점 이제 이렇게 수렴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평선들이 수렴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좀 올라와 준다면 상승 시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같은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도 좀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천천히 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차트 패턴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올해 같은 급등 시세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시세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아졌었는데 역시나 시점 고점이죠. 12만 5천 원짜리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차트적인 분석은 제가 항상 이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런 정고점 자리 구간을 왔었을 때는 이런 자리를 뚫어주고 가면 좋긴 한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런 직전 고점 자리를 못 넘고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권이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수익을 좀 끌고 가시는 게 좋고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60일선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60일선 자리를 좀 안착해서 올라와 준다면은 이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편입 관련 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와 준다면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어서 일단 차트적인 면만 일단 말씀 좀 드렸고요. 포스코 쪽은 2차 전지 관련주 쪽 해서 올라온 게 포스코 퓨처엠 정도 좀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봤었던 에코프로나 금양에 비해서는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은 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에코프로와 금양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리튬 같은 부분도 그렇고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 상반기처럼의 폭발적인 그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추가적인 횡보 가능성을 짚어주셨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차트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또 로봇 관련주도 흐름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두산 로보틱스에만 수급이 좀 쏠렸는데 이제 그 수급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시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저도 제가 8시 방송에서 예전에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의 50% 이상 상승이 좀 나온 종목이긴 한데
어제까지도 상승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예상을 좀 못했던 상승이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 시총이 큰 종목이 하루에 뭐 10% 이상씩 올라가는 게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의 상승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 좀 약간의 조정을 좀 받았는데 거래대금 들어온 걸로 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는 뭐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쉬어가는 두산 로보틱스가 쉬어가는 와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예전에 내가 대장이었어라고 하면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호재 내용을 딱히 좀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로봇주들에 대한 내용들 일단 뭐 이 정도 상승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삼성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뭐 자율주행 쪽하고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 새롭게 사업을 더 늘려가겠다 이런 내용 기사는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갔나 해서 좀 기사 내용을 봤었는데 그런 내용은 딱히 지금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로봇도 마찬가지로 또 신사업 하면은 성장성이 있는 뭐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뭐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대장주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여서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상당히 소외됐구나. 예전에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로 좀 추천을 좀 드리면서 수익을 좀 챙겨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소외됐구나 했는데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주네요. 역시나 한번 대장주를 했던 종목이라 그런지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좀 나와줬고요. 딱히 이제 개별적인 이슈, 호재 내용은 좀 없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뚫었죠. 이렇게 직전 고점 자리를,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직전 고점 자리를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좀 해두시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뚫고 가면 좋은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밀리는 경우가 있죠. 아까 직전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 놓고 좀 밀렸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뚫었잖아요. 그래서 뚫고 가는 경우가 있고 조정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홀딩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 이런 직전 저항 자리를 오늘 유지해 주는지가 관건인데 5호장까지 이 17만 5천 원 정도를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최소한 21선 자리는 지켜보실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 SPG, 유진로봇 이런 몇몇 종목들도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인데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윗꼬리를 좀 달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호재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좀 딱히 없어서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서 로봇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로봇 관련주들 속에서는 특별한 호재 없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의 상승 속에서 일제히 동반 상승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전략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그널도 짚어볼 텐데 지난주 웹툰 관련주들이 한번 반짝 시세를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에 더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유인춘 장관께서 만화와 웹툰 국가 주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뭐 진흥위를 만들 것 이런 내용이 오늘 좀 나와주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웹툰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올해 이슈가 좀 크게 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핑거 스토리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 저점에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300억 정도 터지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긴 해요. 근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호재 내용,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은
뭐 금액적인 부분이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좀 나와야 좋거든요. 뭐 웹툰 사업에 뭐 몇천억을 뭐 얼마 기간 동안 투자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준다면은 좀 더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좀 아직은 없고요. 이제 아직은 뭐 진흥위를 좀 만들 것 아직 확실하게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일단 관련주 웹툰 관련주 쪽에서도 MBT라든지 뭐 Y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MBT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뭐 쿠키, 네이버 웹툰 결제하는 서비스를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서 좀 시세가 나오는데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있어요. 아직 시간적인 부분은 좀 길게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호재들은 있습니다. 지금 웹툰 관련해서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지금 당장 그게 내년에도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당장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핑거 스토리 이 종목 한 종목만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역시나 전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상하가 들어간 이후에 갭상승하고 나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을 밀어버렸어요. 하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4,000원에서 거의 3,500원까지 좀 깨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상승세의 거의 절반 정도를 좀 되돌렸다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 굉장히 대응이 좀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기가 좀 어려운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보면 대부분 시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지금 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매하실 때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이제 고민하실 때 시총이 1,000억 이하인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한 10% 이하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핑거 스토리 말고 이제 웹툰 관련 쪽도 다 대부분 시총이 좀 낮은 편인데, 비중을 좀 낮게 공략해 주시는 게 좋고, 오늘처럼 이제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거 스토리는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눈리폭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조정받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니까 좀 배제하시고 조정을 좀 받더라도 상승 나왔었던 부분에 최소한 10% 이내인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 그런 쪽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 팁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웹툰을 좀 공략을 지금 자리로 보진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시총이 너무 낮아서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 배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을 10% 이내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웹툰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능성을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핑거 스토리의 추가적인 호재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적인 전략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10%에서 20%가량 조정이 나와준 뒤에 공략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어제 이제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리뷰를 만나볼까요? 네, 어제 이제 오후장에 공략주를 좀 말씀 좀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종목을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제 추천드렸었던 단가 자체가 15,500원 이 정도 500원에서 700원 이 정도 사이에 좀 드렸습니다. 오후장에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매매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좀 드렸어요.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할 만한 자리는 다 드렸다. 이런 자리에서 좀 드렸고요. 아침에 바로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아침에 좀 상승세가 좀 나와서 거의 한 최소 한 7%? 7%에서 한 8% 정도 수익권까지는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아직 추세는 살아있긴 합니다. 살아있긴 하고 오늘 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면 좀 좋긴 하겠는데 거래량 없이 지금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크게 조정은 더 나오지 않는 한 이 정보점 자리는 한번 좀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정보점 부분 올라왔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를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수익을 좀 일부 챙겨놓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 게 좀 좋고요. 일단 자율주행 테마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쪽도 AI 관련해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신규 상장 테마로도 좀 보실 수는 있어요. 뭐 상장한 지 좀 지나긴 했는데 뭐 아직 크게 뭐 아직 저도 이제 신규 상장 테마로 좀 엮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 아직까지 1년이 좀 채 안 지났기 때문에 좀 꾸준히 더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저항대 라인은 직전에 상장 첫날 이런 시가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확인해서 고점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율주행 테마 쪽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볼 만한 테마니까요. 혹시나 좀 오늘 좀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재공략도 가능하고 저도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는데 신규 상장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로 좀 급등을 보인 뒤에 줄곧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제 오후장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이 한 1, 2주가량 잠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오늘은 다시 이제 2,500포인트 회복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그간에 말씀드렸었던 모습들이 또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에 대한 좀 기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잠잠하게나마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국채금리는 좀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히 그렇게 뭐 걱정할 수준도 아닌 것 같고 달러 지수도 좀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 상황들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이 기관들의 수급인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한번 좀 점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500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내면서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짚어볼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안정되는 달러, 늘어나는 기관 수급으로 잡아봤습니다. 10월 한 달간 1,350원대를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11월 들어서 떨어지면서 오늘 기준 1,300원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미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또 이번 주 기관들의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틀 연속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 상승을 기관들이 잘 이끌어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잘 보자, 기관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2천억 원 넘게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짚어볼까요? 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우선은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국채금리 하락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보셔야 될 게 달러가 또 밀리는 흐름도 있어요. 그러면서 1,300원 다시 한번 깨지는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이에요. 달러 추세에서의 달러 차트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2020년 말부터 해서 달러가 바닥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큰 바닥인데 최근의 추이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을 이탈 조짐 자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 따르면. 그러면 1,300원 이탈하면서 조만간 1,280원대, 1,270원대까지 다시 천천히 하락 조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표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 달러 강세를 준 요인 자체가 없어요. 네. 계속적인 달러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금리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금리 다시 밀리게 되는 포인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원달러 약세 흐름이 저는 내려가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국내 증시에 대한
외인들의 입장도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수급 상황인데 제가 8월, 9월, 10월 시장이 안 좋았었고 11월부터 기관들이 이거를 만회해야 된다. 손실된 부분을. 그래서 매매 대응을 정말 빠르게 할 거고 한 100% 매수했다가 한 30% 덜고 다시 매수한 수량에 또 30% 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수익 실현을 계속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간 제가 몇 주간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거잖아요. 자, 보시면 어제 매수 기간들 2,500억대 매수입니다. 오늘 현 시간부로 2,400억대 순매수입니다. 네. 그 전에 일부 살짝 지난주에 한 2,000 몇백억대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수량들이. 보시면요. 11월부터 해서요. 많은 수량 매수했다가 일부 팔고 다시 많이 샀다 일부 팔고 반복이거든요. 계속 끌어올려질 거예요. 진짜. 연말까지 해서 산타랠리 흐름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잘 보셔야 되고 이런 시장에서는요. 코스닥보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금으로 손실 본 금액을 빠르게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쪽에 특히나 또 아니면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해서 자금 쏠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회복세가 빠르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11월 전고점 넘어가는 추이 나오면서 2,500 안착했지만 코스닥은 아직 11월 초에 나왔었던 하기 시작하면 코스닥에 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연말에 항상 그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양도세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또 갖고 있는 또 비중 자체를 줄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또 어떻게 바꿔줄지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공매도 정책도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금액 수준을 뭐 대주주 금액 수준 자체가 사실 너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금융시장은 점점점 커지는데 왜 그걸 줄일까요? 양도세 기준 자체를 왜 줄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커지는데 왜 양도세를 줄일까요? 금액 기준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마 뭔가 좀 대책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찌됐든 좀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걱정할 건 없는 시장이라 앞으로 좀 코스피 흐름 괜찮을 겁니다. 꾸준하게 갈 거고 제가 어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월요일 날 특별한 거 없을 거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고 아마 이번 주 흐름 나쁘진 않을 거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한 0.7% 정도 회복은 하고 있거든요. 아마 더 잘 갈 거예요. 기관들 매수 다시 시작했으니까 기관 매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는 상승장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더해서 달러 약세 덕분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안정적인 상승 속에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공략주들 흐름도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저희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다뤘던 종목인데요. 오늘 삼성 계열사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으로 다소 이 주가가 휘청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 MLCC 가격 회복에 따라서 내년 1분기부터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실적과 전망 짚어주실까요? 잘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의 흐름이 괜찮아요. 보시면 삼성전기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삼성 SDS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삼성 SDS 차트 보시면요. 한번 잡아봐 주세요. 이 정도로 많이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네. 진짜 많이 갔죠.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전고점 자리 넘어가면서 그림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밀려 있지만 최근에 추이 보면요. 네, 계속 잘 가는 흐름, 멋진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삼성 SCDS도 그렇고 뭐 삼성 전기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SCDS는 상속국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러웠지만은 안정되는 분위기예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딱 관심을 뒀던 건 뭐냐면 삼성 전기의 사실 올해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안 좋아요. 확실히 최근래보다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엄청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계속 이어졌던 과감한 설비 투자에 있어요. 많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요. 뭘 하고 있습니까? 네, 패키지 기판 생산 라인 증설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보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이전에 고 이건희 회장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재용 회장도 죄송합니다.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로 뉴 삼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새로운 미래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삼성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당연히 삼성전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SCDS도 그러하고 삼성전자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큰 그림을 이어갈 건데 삼성그룹주들,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고 제가 계속 또 몇 주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그림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주 전체가 최근에 올라가는 그림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그렇다면 삼성 관련해서 안 올라가는 종목도 제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삼성생명도 계열의 대장주로서 그렇죠? 올라갈 힘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있다는 거죠.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바닥을 좀 최근에 많이 확인하고 있고 이 자리부터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추이를 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전체 추이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믿고 투자했었던 생각 자체를 꼭 끝까지 유지하신 다음에 내년 이후에 한번 성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삼성그룹주들 뭐 전기, SDS 등등 많잖아요. 잘 보유하셔야 되고요. 바닥 확인되면서 상승을 줄 그림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그룹주들 계속해서 좀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삼성 SDS도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로 해서 폭발적인 그 주가 랠리가 달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알아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로봇주들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에만 수급이 쏠려 있었는데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조금 넘어가는 흐름이 오늘에서야 잡히고 있거든요. 두산 로봇 키 맞추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가능해 보이나요? 네, 어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빠지는 듯 했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플러스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키 맞추기 상황으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요. 상당히 급등이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 나중에는 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삼성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서 투자가 들어갔고 주가가 정말 연초 1월 초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죠.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기도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정부 과제로서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 보자면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뭐에 얘가 한번 올라갈 수가 있냐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테슬라에선 지금 사이버 트럭 이슈가 있지만 테슬라에서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로봇입니다. 그렇죠? 네. 로봇을 판다고 했어요. 한번 공개를 살짝 했다가 욕을 태바가지 먹었죠. 근데 다시 공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 언젠가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성장을 줄 수밖에 없고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또 나오고 이미 시장은 로봇 관련으로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붕업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시총이 3조 초반대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오늘 올라서 3조 중반대까지 가겠네요. 개인적인 판단은 충분하게 5조 10조 원대의 종목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뉴 삼성이 그리는 그림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로봇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올해 초부터 투자가 대규모 들어갔었던 게 유증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나중에 뭐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겠죠, 이름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좀 그림을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이 종목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 SPG 같은 경우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좀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장중 9%까지 올랐었어요.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로봇주들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같은 경우는 꼭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신다면 아마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이 하나니까 많이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로봇 관련주들 흐름도 괜찮게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SPG를 비롯한 관련주들 흐름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에코프로 머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43,000원부터 128,000원가량까지 열흘 만에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에코프로 머티가 정말 잘 가요. 진짜 잘 가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게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사람들의 이제 관심 속에 이제 무럭무럭 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시장에서.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비교해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너무나도 비싸다는 거죠.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뭐 BM도 그렇고 주가가 문제가 되고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 기관들이 매도 보고서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나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150만 원 터치할 때 이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기억이 나네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까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에코프로 머티가 그 중심에 섰어요. 수치적으로 조금 따져보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보다 PBR 자체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별 PER 같은 경우에도 140배에 해당합니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0배 이랬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쭉 밀렸었던 상황인데 에코프로 머티가 그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회사에서 이미 얘기 나왔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안 좋았었고 4분기도 안 좋습니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내년 연초에 저희가 또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들과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누가 이거를 많이 좀 매수해 두느냐인데 사실 뭐 기관들은 꾸준하게 팔고 있고요. 외인들은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있긴 한데요. 개인들이 그냥 좀 많이 달려드는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뭐 물론 이미 예측해 드렸던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다 빠져 있어요. 가격 전략으로까지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시가 부분 73,000원짜리 깨면은 위험합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에코아이는 이제 사실 딱히 시장에 관심은 없고 더 올라가는 종목으로 사실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이 자체가 제가 이 말씀드렸죠. 대형주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가는 게 더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런 수급 상황들이 유지가 되는데 사실 저도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은 하지만 이거를 신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에코프로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씩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고 다시 천천히 밀려 내려갈 거다. 또 반등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롭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추이를 보면요. 한번 반등이 나온 이후에 살짝 이게 내려왔다가 횡보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추이 보시면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요. 한 3주가량 안 빠지면서 70만 원 부근에서 얘가 버텨줘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지 않나? 팔 사람들은 다 팔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 상황 봤을 때 이 자리만 지킨다면은 크게까지만 않는다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저 같은 경우도 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에코프로 머티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에코프로 영향 때문에 머티 영향 때문에 에코프로가 BM도 이렇게 버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나쁘진 않은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좀 더 하시는 건 맞겠지만은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내용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에코프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오후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11월부터 해서 이미 산타랠리는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고 연말까지 해서 잘 즐기시면 되고, 그냥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쭉 보시면 되는데, 강조드려왔던 건 이거예요. 파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참아보시라고. 조금 더 버티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산타랠리는 무조건 오는데 산타랠리를 맞아서 기관들은요. 상당히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다른 게 아니라 기관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기관들은 매수를 쭉 대응했다가 일부 정리하고 다시 올리고, 올릴 때 상당히 많은 수량을 또 매수했다가 다시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창에서 보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금융투자 쪽에서 대응, 거의 기관의 모든 자금들은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나와요. 기관들의 고유 자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8, 9, 10 망가졌던 거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자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금융 치료하는 중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웃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시장 최근에 기관들의 놀이터라고 표현을 제가 하는데, 기관들이 그냥 손해본 거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알아서 주가 올리고 정리하고 주가 올리고 정리하고. 기관들이 열심히 주가 올리면 합법이잖아요. 그죠?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좀 흐름을 통해서 시장에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 좀 보여드리면 잘 보시면 좋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을 하나 드렸었잖아요. 두산을 드렸어요. 두산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뭐냐면 두산의 수급 패턴을 보시면요. 기관들이 쭉쭉쭉 매수를 땡겨와요. 잘 보시면 전체 기관들이 이 종목은 다 매수를 하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안 간다고요. 이런 종목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가요. 수익률이 아직 높지는 않아요. 4%대인데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기관들이 확 땡기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가 잘 보세요. 기관들이 여지없이 땡기는, 얘는 또 연기금이 많이 땡기거든요. 최근에 연기금의 전체 시장에서 매수 수량을 보면요. 별로 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좀 특정 종목에 물려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주 가운데서 가는 게 더 간다고. 가는 게 더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수익 내기 쉽다는, 기관들이. 서로 몰려요. 자금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수 들어가고 살짝 정리하고 또 올리고, 요 패턴의 반복이에요. 이게 한동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목당. 그리고 수익 난 것도 어디로 갈까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으로 이동하는 포인트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의 연말까지는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코스피도 보시면은 최근 상황에서 약간의 횡보세지만 이게 조만간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서 2,600포인트 도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만간 드실 겁니다. 빠르면은 다음 주나 뭐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좀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니까 시장을 오롯이 잘 즐기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기관들의 놀이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좀 당분간은 대기업 더 가는 그런 기업들이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어디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방법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안정되는 달러와 늘어나는 기관 수급을 짚어봤고요. 오늘 장 상승 섹터로 2차 전지, 로봇, 웹툰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오후 장은 연말 산타랠리를 맞아서 물량 늘리는 기관들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